네,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문희스입니다. 제가 발표할 종목은 동양 파일인데요. 건설을 하게 되면은 건설 그 프로시디어가 있는데 가장 첫 공정에 해당되는 그 파일을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심어서 이제 증축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스텝에 해당되는 그 파일을 이제 생산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PHC 파일 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HC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기존 파일에 뭐 하이 스트렝스 콘크리트 뭐 이렇게 약자가 붙어가지고,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원재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물을 이렇게 배합을 해서 원통형 고격을 만든 다음에 그 형 틀에 이제 고속으로 뭐 회전시킨 다음에 그게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좀 포밍을 한 다음에 뭐 증기 양생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지진이나 뭐 외부 충격 이런 그런 자연 현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기초 고격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PHC 파일 제품에 대한 종류인데 크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수요가 있는 고강도 파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건축물, 뭐 아파트나 빌라나 뭐 주택 이런 거에 이제 쓰이는 외경 400파일 정도의 그런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이게 아파트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뭐 엄청난 뭐 빌딩, 뭐 큰 그런 빌딩 같은 건물에 이제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쪽, 이제 공장이나 뭐 매립지나 뭐 해안 근처에 있는 이제 플랜트 산업에 들어가는 이제 대형 구조물에는 대구경 파일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메인이고요, 고강도 파일이. 그래서 원래는 이게 위에 3개만 있었는데, 이제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뭐 선단 확장 파일이라고 선단 지지력을 증가시켜서 내력을 증가한 파일이 있고, 뭐 기존 파일에 비해서 평균 30%까지 파일 기초를 뭐 줄임으로써 뭐 품질 향상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파일, 아까 그 강관을 부착을 시켜가지고 관입 저항을 최소화해서 굴착공 지면 슬라임과 뭐 지층 통과하고 원지반 지층에 관입되도록 해서 선단 지지력을 증대시키는 파일이라고 해서, 아마 이게 좀 매립지 그쪽 부분에 그 선단 지지력을 좀 크게 증대시킨 이 스마트 파일이 좀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도 매립지에 사용되는 파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스마트 파일이 사용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한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메인은 이겁니다. 이거랑 요거. 왜 메인이 그건지는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건설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자료인데, 이게 프로시저입니다. 기초공사 PHC18 받고 이게 월별로 뭐 1개월, 26개월 이렇게 프로시저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골조공사, 뭐 시멘트, 레미콘, 철근 이렇게 들어가고, 뭐 지상층 골조, 뭐 PVC 이렇게 내장재, 뭐 창틀, 벽체 뭐 이런 게 해서 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스텝에 들어가는 PHC 파일을 생산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라고 봤더니, 국내 당연히 건설 경기 및 주택 분양 시장 상황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은 뭐 그냥 민간 기업이 우리 그냥 주택 많이 만들고 싶어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주택 물량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격은 저희 국내 경제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국내 민간 건설사들은 움직이게 되고요.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는 정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정책이라 하면은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하고 있는 정책은 SOC, 그다음에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파일 이거 볼 때 그 판관비가 있는데, 이제 운반거리가 늘어날수록 운송비가 늘어나게 되며, 이제 그래서 해외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수, 국내 100% 보시면 되고, 콘크리트 파일 시장 규모는 소폭 증가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의미 없다고 봅니까? 이거는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게 좀 결정된다고 보이고요. 이미 좀 콘크리트 파일은 성숙기다. 기술적으로도 이미 많이 발전이 다 돼서 마켓 시어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성숙기가 되었고,
지금은 좀 경쟁이 좀 과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매출처는 건설회사. 그래서 건설회사의 수주 실적에는 당연히 매출 규모에 따라서 영업 실적 큰 영향을 미치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게 연도별 분양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은 PG18이랑 트렌드가 딱 따라갑니다. 이렇게. 당연하겠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실적을 잘 찍히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매출이 나오냐 봤더니, 건축물, 주택, 아파트, 상가가 60%, 프렌트가 한 30% 정도가 매출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가 한 15년도 이제 상장할 때라, 이 주택, 이 건축물의 Q가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담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건축물의 Q가 가장 높은데 비율은 이것보다 낮다. 대신에 SOC가 좀 늘어났다. 라고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한 50%로 줄었고, 이게 한 20%, 많게는 뭐 25%? 뭐 그 정도로 줄었을 거라고는 저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밸류 산출할 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이제 여기 뭐 PGC 산업을 이제 개요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뭐 그 경쟁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PGC 파일의 가장 큰 규모,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는 그 회사는 크게 3개의 회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올렸는데 3위 CNS가 넘버 1이고, 동양파일이랑 IS 동서, 이게 3일이 아니고 IS 동서입니다. 그 3개 업체가 마켓쉐어의 한 50% 점유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게 한 2016년도 자료를 제가 따왔는데, 이게 아직도 현재도 계속 그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지 보려고 18년도 때 3일 CNS 매출, 그 영업 여기 섹터의 1위인 3일 CNS 매출을 보니까 100만 점, 한 800억 정도 찍혔는데, 동양파일도 한 670억. 여기 이제 매출이 대비해서 한 76%, 전체 마켓쉐어 계산해볼까 13, 14% 정도로 한 18년도 기준으로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양파일이. 근데 이제 14년도, 13년도 보니까 드림 CNS가 18%, 동양파일 13% 정도인데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트 공시를 보면은 이거 그 파일 뭐 연구개발 뭐 이것도 다른 그 3일 CNS나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13, 14년도 물어보니까 뭐 연구개발 따로 하고 있는 거 뭐고 기술적으로 성숙하다. 근데 뭐 개발 안 하면은 다른 경쟁사한테 뭐 물량 뺏기는 거 아니야 물어봤는데, 이거 유지되는 거 보면은 기술적으로 많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나 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 첫 번째는 제가 이거를 맨 처음 관심 있게 본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물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내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SOC 토목이 좀 즉각적으로 이제 대안이 되다 보니까 SOC에서 열린다 해서 봤어요. 봤는데 27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그 매출액의 SOC는 10%, 20%라고 보니까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수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얼만큼의 매출액이랑 연결될지는 모릅니다. 이거를 주담한테 물어봐도 뭐 우리가 아직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정부의 계획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방향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OC 안에서 여기서 동양 파일이 얼마나 따올지는 모릅니다. 추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건설 수주액을 이제 16년도 봤는데 이렇게 업다운 하고 있는데, 크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고, 주택 인허가는 뭐 횡보하고 있고, 인허가 여기 보시면은 꾸준하게 횡보하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 미분양인데 이게 미분양된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분양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가. 이거 패스하고요.
뭐 이거는 또 왜 이제 집값이 이제 문제냐 뭐 했는데 20, 30대들이 B2 뭐 연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기 폭박하다. 근데 뭐 자기들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된다. 라는 논리를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뭐 3기 신도시 이제 그 전에 이제 파더잉크 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안 나왔는데 뭐 2025년 6년까지 이렇게 뭐 일정이 차질이 없이 갔을 때 2026년도까지 봐야 되는 거라서 길게 좀 보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조금 수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넣었고요. 다음은 이제 새만금 지역에 이제 SK 쪽에서 2조 정도 데이터 센터를 이제 뭐 설립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공장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근데 3개 중에 하나가 익산 공장인데 거리가 한 46분? 뭐 1시간 이 정도 되는데 이 운반비가 결국에는 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이제 SK의 이게 그 새만금 지역에 조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쟁사가 또 그 3일 CNS의 부여 공장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랑은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독점식으로 막 어느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뭐 좀 이분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아무튼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은 총 3개가 있습니다. PGC 만드는 공장은 메인이 아산 공장인데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뭐 공급을 하는 거고 85만 톤이 40만 톤이니까 한 45%. 익산은 이제 충청 호남권, 하마는 경상도 지역.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한 55%. 메인은 아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당진 쪽에 뭐 이제 그 주택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익산에서도 대전 지역에서도 뭐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다. 뭐 수혜가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뭐 재무 분석을 해봤는데 14년 때, 15년 때 이제 상장해서 15년이 피크니까 뭐 이때 상장했겠죠. 이뻐 보이니까.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를 일로 봤을 때 매출액이 딱 반토막 났어요. 2019년도까지. 근데 이게 딱 그 정부에서 그 물량 딱 수도꼭지 잠가가지고 그럴 때도 이제 반토막 났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판관비도 매출액에 따라서 감소하고 근데 뭐 비율은 뭐 증가하고 그래서 뭐 거의 박살났다고 보면 됩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안 좋고요. 그러면은 이게 동양 파일만 그러냐 라고 봤는데 대림 CNS의 그 콘크리트 사업 부분 PHC 부분인데 여기도 15년 여기 기준으로 여기 일로 봤을 때 똑같이 45% 아까도 여기 46% 그러니까 둘이 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PHC 업계가 다 박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적자 보고 있죠. 아무튼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한 분기 단위로 이제 실적 나온 거 봤는데 그 아마 제가 봤을 때 올해 2분기가 7억인가 찍혔어요. 그리고 전분기가 13억 찍혔고 그 전에 19년도 3Q, 4Q 때는 영업권 이전 비용을 계산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좀 많이 찍혔어요. 근데 그걸 좀 계산해 보니까 한 매출에 한 130억 정도가 좀 임계점이 아닌가. 영업이익이 찍힐 수 있는 계산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130억만 분기 단위로 좀 이상만 나오면은 영업이익이 찍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건설 공급이 많이 돼야 됩니다. Q 물량이 많이 돼야 여기가 많이 살아나고 이건 15년도 자료인데 이때 건설이 이제 엄청 Q가 늘어나니까 수급난 그래서 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PHC 파일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실적이 역대급 찍혔고 결국은 Q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뭐 제가 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뭐 이렇게 적정 주가가 얼마냐 해서 뭐 사업 가치랑 재산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영업이익 한 10억 정도가 나오면 이 시기에 의해서 한 3,200원 정도 적정 주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식으로 제가 15년도에 가장 피크치의 영업이익을 찍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얼추 또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그때 영업이익을 봤을 때. 좀 할인율 봤을 때 한 영업이익 10억만 나와도 지금 뭐 2,800원 정도인데 한 3,200원 나오고
뭐 과거에 한 135 이렇게 찍히면은 2배 이상 가지 않을까. 17년도 실제 주가 7,500원, 뭐 8,000원 뭐 이 정도 수준 이렇게 나오고. 지배 구조는 이게 원래 동양시멘트 쪽이었는데 동양시멘트에 이제 파일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시멘트는 이제 3표로 팔았고 이제 파일 시멘트 부분은 한림건설 쪽에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최대 이제 주주, 한림건설의 회장이 결국은 이제 최대 실제 주주인 거죠. 딱히 뭐 대주주 이슈나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첨부 자료로 이제 뭐 밸류체인, 건설, 건자재 요새 좀 핫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주담 통화 내용인데 뭐 이미 그 기술이 성숙기가 됐다. 매출 하락, 영업권 이전 등 털어내고 공급 증가 핵심이다.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